드루킹이 이제 잊혀진 이름이 됐는데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어제는 이제 1년 6개월을 또 구형하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문재인이 드루킹이 주도하던 경공모 발언이 어렵다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라는 이 말이 지난주 법정 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드루킹은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김경수 댓글 조작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김 지사가 어르신께서 경공모라는 발음을 어렵게 생각하니 명칭을 발음이 쉽도록 해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들도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시대 때 하던 표현을 그대로 쓴다는 거. 어르신. 참 웃깁니다. 문재인 어르신.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문재인이 드루킹의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하게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할 때마다 경공모 하니까 임플란트를 많이 해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데 경공모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될 거니까 쉬운 말로 딱딱 떨어지는 받침으로 좀 해라. 경공모가 좀 어려운 게 이형이 달아서 두 개가 있고 또 이 경이나 공이나 이런 말들이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발달 안 된 사람은, 혀가 짧은 사람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에게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소개해달라고 드루킹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이 누구냐 물으니까 드루킹이 문재인 후보를 말한다. 당시 후보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드루킹은 경인선은 원래 경공모 인터넷 선펄 운동단이라는 경공모 하부 조직이었다. 하부 조직이 아니라 경공모에서 댓글 작업을 회원 전부를 동원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회원 중에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댓글 팀을 운영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댓글 달던 사람이 이제 이 경인선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뒤에는 경제는 사람이 먼저다 해서 경인선인 줄 알았더만은 그것도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고 경공모 인터넷 선펄 운동단. 선펄은 개뿔, 인터넷 조작 운동단이지요. 그래서 원래 있던 하부 조직 이름을 문재인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루킹의 이 변경한 이름이 결국은 지난해 4월에 더불어민주당 자체 내부 경선에서 영상에 등장을 했지요. 김정숙이 경인선 가야지, 경인선 가자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조직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김경수가 관리하면서 문재인한테까지 보고되어서 내부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여러 가지 팀 중에서 핵심적인 팀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정황 추정이 지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 말 꼬이게 하려니까 혓바닥이 꼬입니다. 자, 드루킹은 작년 1월부터 조기 대선에 대비해 어차피 탄핵이 가결되고 난 뒤에 문재인 주변에는 조기 대선 체제가 가동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경공모가 문재인을 위한 정보 조직 역할을 했다 하면서 김경수에게 온라인 정보 보고나 댓글 순위 조작 결과 목록 등을 이렇게 전송을 했고, 활동 내역을 승인받기 위해 매일 밤 댓글 활동 내역을 보냈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다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경수 앞에서 이 킹크랩이라고 이 댓글 다는 프로그램을 시연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큰일을 하면서 정치인 허락 없이 어떻게 진행하겠느냐, 당연히 허락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허락을 구했다라고 했고, 킹크랩 개발자 둘리가 보는 앞에서 김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김경수는 이걸 부인하고 있지요. 자, 지금 이런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이 문재인이 드루킹이라는 조직을 보고받고 잘 알고 있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드루킹 입에서 나왔다면 이것은 문재인이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의 최고의 탑일 수도 있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경수도 지시자였고 최종 보고자는 문재인이다. 그리고 경인선이라는 이름도 문재인의 지시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딱 떨어지는 그런 진술이지 않습니까? 물론 드루킹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진술이 나왔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성명이라도 내고 그냥 난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 안에 드루킹 특검을 저거가 하자 해놓고는 누구도 이 드루킹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8월 달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죠. 드루킹 진술에 따르면 경공모 회원들을 주축으로 한 문재인 지지 선펄 조직 경인선이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경선 때 자, 김경수가 자연스럽게 경공모의 존재를 후보에게 설명을 했고 후보가 경공모라는 이름이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김경수한테 전해들은 이 드루킹이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수사당국은 이 사실을 드루킹 일당의 문자 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인선의 태동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보도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김경수를 보고 이 경공모라는 이름이 어렵다. 그리고 김경수는 드루킹에다가 이런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인선으로 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 경인선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문자 메시지 일당끼리 서로 보낸 데서 이름이 왜 경인선으로 이렇게 가냐 하니까 뭐 VIP가 그래라 했다. 김경수가 말을 전달해서 드루킹이 그랬다 했다. 이렇게 다 이야기가 이 드루킹 진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문자 메시지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숙도 경인선을 인식하는 이 TV 화면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지금 드루킹의 진술과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도 청와대는 이를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조차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에 특검을 하자 했어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재명이 어제 검찰에서 기소가 되기는 됐는데요. 참 이게 좀 희한한 사건입니다. 실제 지금 이재명의 부분에서 시끄럽게 됐던 것은 김부선이하고 스캔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이 김부선과의 스캔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인 TV 토론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부선과의 관계 진실 여부가 이 선거에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끄럽기는 이것 때문에 커졌고 그 다음에 또 시끄러웠던 것이 문바들이 주로 제기했던 39번이나 문준용을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었던 해경군 김씨가 과연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 부인인가? 이 문제가 또 핵심으로 문바들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어요. 그 다음에 조폭 연루설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차적인 문제로 문제가 됐던 것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검사를 사칭해 했다든가 더 나아가서 이 무슨 대장동인가 개발 사업을 부풀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든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그간의 언론의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해경군 김씨 문제는 또 이 김부선 스캔들 문제는 조폭 연루설은 심지어 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 이러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다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식 계정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재명을 정조준해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성남시장 각 후보 선거 캠프 및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참여하셨거나 당시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내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관계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10년, 14년은 이재명이 이 두 번의 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처음 당선되고 두 번째 당선될 때 이재명 캠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 우리한테 제보해 달라라. 이걸 사실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공식적인 트윗으로 올려서 이재명 관련 방송을 하기 전에 이걸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보해 달라고 지난 1일, 12월 1일에도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한 후속 취재를 알리는 지금 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식 트위터에는 성남 국제 마피아 및 브로커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에 대해 알고 계신 분, 또 2012년부터 2014년 무렵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남시 산하보건소,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관계자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월 달에 이재명과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폭력 조직과 유착되었다는 의혹을 방송에서 파문을 일으켰지요. 당시 방송에서는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7년에, 즉 시장이 되기 전에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를 했고, 성남시장 시절에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모가 설립한 코마트 레이드라는 것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 했고, 이재명은 이 국제마피아 출신 이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특혜를 준 바가 없다고 해명했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 검찰이 마피아, 그러니까 폭력배 연루설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도 안 했어요. 참 희한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왜 지난번에 물고 늘어졌고 이번에 또 제보를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재명과의 소송에 대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절반의 승리를 했다는 것과 또 최악은 피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과대 이야기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해경군 김씨 트윗의 핵심은 문준용 문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준용 문제를 이 국민의당에서 지난 대선 때 거론했다가 벌금을 맞기도 했던 변호사가 그 당시에 검찰을 보고 문준용 특혜 자체에 대해 이건 내가 좀 절차적으로 확인 안 해보고 이 폭로하는 부분을 이렇게 막고 있는 책임지는 상황에서 이 잘못된 부분이 나간 것은 책임을 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가 특혜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니까 그걸 가려달라 했는데 그건 들은 척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이재명 해경군 김씨 트윗과 관련해서도 절대로 이 문준용 특혜 취업 여부를 조사를 검찰이 안 할 거다. 그런데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멍청하게 엮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이 해경군 김씨 트윗, 문준용의 특혜 취업 관련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이 부분은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문파들은 여태까지 기소도 못할 일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지금 이 해경군 김씨 트윗 문제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 다소 의외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경찰이 멍청해서 청와대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검찰은 그것보다는 청와대와 훨씬 더 가까이 소통을 하는 조직이다는
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재명은 문준용을 물고 늘어지니까 해경군 김씨 부인은 기소를 하지도 않았고 이재명만 다른 건으로 했어요. 시끄럽기는 터의 주인이 누구냐, 김부선이하고 관계가 뭐냐, 폭력배가 뭐냐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이재명을 달아맨 거는 무슨 가정 이 문제에서 이렇게 발생된 형의 정신병원 입원, 강제 입원 문제, 그 다음에 검사 사칭 문제, 대장동 개발 수익금 문제 이런 걸로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끄럽게 사람을 끌고 모은 거는 엉뚱한 걸로 끌고 모았고 점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을 해서 특정 부위에 더 나아가서 문준용이 부분을 내 지른 게 이재명 마누라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놓고는 나중에 결론은 엉뚱한 걸 가지고 즉 딱 잡아먹자 해놓고 오리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결론을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게 도대체 배경과 목표가 뭔지 제가 여태까지 숱하게 해왔던 여건 내에 보수가 얼마나 디디하면 이제 저끼리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고 다음 대권은 저거가 먹겠다고 이 지랄을 벌써 하고 있습니까?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자, 이재수 전 기붕사령관 상에 현역 군인이 하나도 안 보였다.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그걸 빙자하면서 만물상해요. 15년 전에 허주 김윤환이 한때 여야를 이렇게 다 주무르는 정계의 마당발이자 그래도 인품은 있었는지 그분은 그래도 살았을 때 상당히 이렇게 여야의 두루두루 형님 동생 하면서 아주 킹메이커로 노태우 김영삼도 만들고 하면서 대단했는데 2000년 총선에서 이회창이 공천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민국당인가 만들었다가 장기 표시하고 아주 쪽박을 찼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곧바로 2003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암투병을 하다가. 그런데 정치인이 몇 명밖에 안 왔고 그냥 또 이 사람 장례식에 갔다라는 게 알려질까봐 후닥닥 일어나서 다 나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상가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사람들 일부가 세상 인심이 이럴 수는 없다. 정승집 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승집 개가 뭡니까? 예? 이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시끄럽다가 정승이 막상 죽으면 아무도 이렇게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염량세태, 얄팍한 이 세상의 인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량세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정치인 본인 상의 빈소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의 가족이 죽거나 부모 상이거나 뭐 이러면 난리가 나는데 정작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후회나 한마디로 의리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나흘간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상가에 전직 국방장관, 예비역 장성 몇 명만 이렇게 이제 오고 이런 사람들은 왔는데 현직 군 수뇌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군인들도 이 군복 입고 있는 현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상가에 오고 간 이야기가 군인들의 의리가 이 수준이냐. 제가 똥별이라고 하고 최근에 직업 군인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 출세하고 그 군인이 출세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무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직업쟁이들 된 거예요. 왜 이재수 상가 가면 또 지금 바뀐 이름 뭡니까? 무슨 지원사령부에서 조사해서 보고한답니까? 에레기 그냥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현역 대령 한 명이 조문을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육군 정복을 입은 그는 거수경례를 영정 앞에 올리고 유족을 위로한 뒤 잠시 빈소에 머물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객이 다가가 어떻게 올 생각을 했냐 하니까 소신대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현역 대령은 유재수 사령관하고 많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뭐 본인을 가까이서 모시던 이런 사람도 아니고 뭐 당번병이나 부관 정도나 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왔다 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덕본 군인도 많을 거고 군인이라는 것이 어울려 다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현역 군인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이런 과거의 상관에게 조문 가는 것도 소신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소신이 필요한 이런 세상이 되었냐 하는 겁니다. 자, 군인은 진급에 목숨 걸고 사는데 진급에 그러니까 정권에 찍히면 날아가기 때문에 정권에 찍혀서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래, 문정권이 이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무사가 한마디로 계엄을 검토했다 뭐 이런 걸 갖고 구테타 소동을 벌였는데 이렇게 어리없는 놈들이 겁도 많고 쪼잔한 놈들이 구테타를 해요. 개나 물어가라 해도 안 물어갈 놈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재수를 죽게 만든 검찰은 그러면 어리가 있냐? 전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검찰 당신들도 이러다가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세상요 뭐 정권이 밀어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눈이 뒤집어지면요. 그런데 세상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권력이 시키는 이런 짓거리는 근처에 안 가고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